우리가 경찰 조사를 갔을 때 어떤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고 안 나는 것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선택을 할 때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을 통한 검색을 통해서 이 영상까지 오게 되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에 어떠한 제품이나 가게에 대해서 리뷰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리뷰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그 내용들이 너무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내용이 있고 이러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자기가 고소를 당했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고 사건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리뷰를 단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서 고소당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조사를 같이 가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어떤 물건을 파는 인터넷 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에 동일한 제품을 불량 제품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반품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불량이 아닌데 마치 우리 회사에서 발생한 불량인 것처럼 리뷰를 다는 방법으로 업무 방해를 했다. 불량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기재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를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소를 당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불량 제품으로 바꿔치기 한 사실도 없고, 그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실 그대로 리뷰를 작성한 것 뿐이다. 이렇게 리뷰를 작성한 것은 동일한 제품을 구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알기를 바라는 공익적인 취지에서 리뷰를 달았던 것 뿐이다. 그러니까 업무방해니 명예훼손이니 이런 범죄에 성립할 리가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의뢰인 분과 함께 사건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이 달았던 페이지에, 리뷰를 달았던 페이지에 보면은 이 의뢰인 분 말고 다른 분들도 이 회사 제품에는 다른 문제점들이 많다는 리뷰들이 있다. 그래서 그 리뷰들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을 했고, 고소인이 고소장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첨부를 했는데, 그 중에는 피의자가 반품한 제품이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고소장에 첨부하기도 했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일이 본인이 제품을 반품하고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고소를 당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본인이 반품한 제품인지 여부도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반품 당한 제품이 피의자가 반품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는데, 피의자로서는 사진 찍힌 그 제품이 과연 내가 반품한 제품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다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구성 요건인 비방의 목적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도 당연히 함께 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질문이 진행이 되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피의자는 어떠어떠한 사이트에서 이런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맞냐, 이런 물어볼 겁니다. 본인이 보통 사용하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테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리뷰를 작성한 것이 맞냐라고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는 질문이 될 테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그 사이트에서 반품 요청을 할 때 반품 사유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재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반품 사유들까지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는 대비를 못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라고 반품 사유를 적었는지.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 조사를 갔을 때 어떤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고 안 나는 것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까지 억지로 그것을 끄집어내서, 아니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진술이 추후에 있게 되는 진술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경찰관이 고소인이 고소장에 첨부한 걸로는 피의자가 단순 변심으로 이렇게 기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은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면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확인할 방법이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단순 변심으로 기재했던 것이 맞으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사관이 제품에 불량이 있어서 반품을 한 것인데 왜 단순 변심으로 기재를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제품 불량이라는 사유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단순 변심으로 기재를 하게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사유들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이 제품이 필요해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서 제품을 받았는데 딱 뜯었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빨리 반품을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했지 반품 사유 기재까지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다, 이러한 진술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이렇게 진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질문들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가면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런 경우에 기억이 나면은 나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기억이 잘 안 나면 그때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내가 확인해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리를 해서 의견을 제출을 하든 아니면 추가적인 조사가 있다면 그때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인터넷 제품에 대한 리뷰를 다는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경찰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처벌을 받을까 조마조마한 두려운 마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내게 되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그 리뷰를 다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리뷰를 단다면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기보다는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불송치, 무혐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되는 내용으로 혹시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시라면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